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펙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형 스펙 6호를 제가 좀 지켜보고 있다가, 지금 제 블로그에 좀 글을 좀 쓰고 있었거든요. 이제 제가 쓸 당시만 해도, 당시 오늘 신형 스펙 6호가 5,700원 가까이 올라갔는데, 지금은 갑자기 뚝 떨어졌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뭐 어찌됐든, 저는 계속 썼던 내용을 한번 좀 안내를 드리고 싶었고요. 보시면 주가가 엄청나게 지금 거래 재개 이후로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지금 10월 28일 날 신형 스펙 6호가 화인 서키트와 합병 승인이 결정되면서 거래 재개가 됐습니다. 지금 이때인데요. 이때 됐고 제가 거래가 이제 정지가 되기 전에 화인 서키트와 기업을 합병 공시가 났을 때 애초에 분석을 했었죠. 근데 당시 제가 분석했던 펀더멘털은 그렇게 높은 밸류를 주긴 좀 어렵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었고요. 뭐 어찌됐든 이렇게 좀 상승을 보이다가 이렇게 좀 진정되는 국면이 나와서 뭐 좀 잊고 있었죠. 잊고 있었다가 최근에 들어보니까 주가가 또 이렇게 또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좀 준비를 했고요. 지금 보시면 10월 28일 이때 다시 재상장했던 기준 가격은 지금 신형 스펙 6호가 마지막 거래 종가가 2285원이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네, 이게 이제 거래 정지 전 마지막 종가입니다. 6월 29일 날. 네, 보시게 되면 종가가 2090원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기준 주가가 바뀌면서 수정 주가로 전환이 된 거라서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거고, 사실 2090원이 아니고 2285원이 맞죠? 여기가 2285원으로 거래 정지가 됐지만 다시 재개가 되면서 이제 기준 가격이 이거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결정이 되거든요. 즉 이때 종가 기준으로 4,570원에서 1,145원 사이에서 결정이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2,090원으로 결정이 됐어요. 시초가가 기준가가. 그래서 2,090원을 기준으로 이 가격과 수정 주가를 맞춘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격 자체가 여기는 지금 종가가 2,090원으로 뜨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요렇게 지금 요렇게 2,090원으로 거래가 되면서 수정 주가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기준 가격의 결정은 지금 이렇게 쭉 뭐 이렇게 호가 단위로 접수해서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게 이제 관련 규정이 뭐냐면 30일 이상 거래 정지 후 거래 재개가 될 때의 기준 주가 거래 방식입니다. 뭐 어찌됐든 뭐 이렇게 거래 정지가 돼서 쭉 주가가 좀 반등을 하다가 좀 흘러내렸죠. 이렇게 지지부진 약세로 흐려졌고 사실 여기까지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신형 스펙 6호와 화인 서키트의 적정 주가 흐름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보시게 되면 본격적인 상승 국면으로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가가 뻥 튀겨 올라갔죠.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한 건데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상승 국면으로 진입을 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굳이 이유를 좀 찾는데 그 근거를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보호예수 물량을 많이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예전부터 보호예수 물량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들여다보진 않았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 보호예수 물량이 올바른 해석이 아니냐고 주장을 하냐면 그 공모주 IPO랑 좀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12월 2일 날 기업은 이제 투자 설명서를 공시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의미 보유 주식 수가 확정이 되고 이때 이제 88.74%니까 의미 보유로 잡혀서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잠긴 물량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통되는 물량이 적다. 그래서 뭐 주가를 끌어올렸다라는 뭐 스토리를 얘기를 하시죠.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이는 22년 6월 30일 날 주요사항 결정 보고서 합병 결정이 나올 때 화인 서키트라고 합병을 하겠다라고 알려지잖아요. 이때 먼저 살펴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화인 서키트 주주 명부 가시게 되면 대표이사 사내이사가 벌써 90% 이상 이렇게 물량을 갖고 있죠. 기존 주주들은 보통 보호예수가 잡히기 때문에 이때만 하더라도 90% 가깝게 보호예수로 의무 확약이 잡히겠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6월 30일 날 알 수 있는 거예요. 굳이 12월 2일 투자 설명서가 공개되기 전에도 충분히 보호예수라든지 이 잠긴 물량에 대한 시장의 반영은 이미 적용될 수 있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결국 10월 28일 합병 승인 후 12월 8일까지의 주가 약세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지금 의무 보유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주가 흐름이라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이 약세 흐름 구간에서 지금 보호예수 물량은 설명이 되지 않는 논리라는 것이죠. 예전부터 스펙주 합병 관련해서 의무보호 예수 물량에 대해서 조금 다뤄달라는 말씀들이 많았지만, 지금 이게 공모주 IPO랑은 조금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펙주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제 생각인데, 지금 의무보호 물량 보시게 되면 합병 상장 후 보호 예수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합병 상장 전 스펙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죠. 스펙은. 그러니까 일반 공모주는 상장 당일 유통 가능 물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합병 후기 때문에. 하지만 애초에 스펙주는 스펙주만 거래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합병하기 전 스펙주만 거래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거를 공모주처럼 의무보유 물량을 보고 접근을 하면 조금 거리감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더욱이 이제 좀 보셔야 될 것은 이 본격적으로 주가가 오르게 된 12월 8일부터죠. 본격적으로 주가가 오르게 된 걸 보시게 되면 이때부터 많이 올랐죠, 주가가. 네. 왜 이러죠? 예. 12월 지금 8일부터 뭐 거래 재개는 이때 됐지만 좀 하락세를 보이다 12월 8일부터 주가가 뿜었는데요. 이 지금 주가가 이렇게 12월 8일부터 뿜었을 때 당시에 수급 상황을 좀 보면 지금 기관들은 다 팔았습니다. 지금 오늘까지죠.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 주가를 누가 받았냐? 이거를 좀 보고 싶은 거죠. 기관들은 다 팔고 개인들이 받고요. 뭐 외국인 조금 일부 받았지만 이 외국인의 실체도 사실 뭐 개인이라고 보는 게 맞고, 결국에는 주가가 많이 올랐던 국면은 기관들은 다 팔았고 개인이 받은 양상이죠. 단타 국면으로 들어선 겁니다. 뭐 이거 부분이죠. 이렇게 주가가 급등했던 부분. 지금 11월 초 강한 매수세가 잡힌 부분이 보이시죠? 이때 지금 보시게 되면 지지부진하다가 이때 강하게 뭐 지금 매수세가 잡혔던 부분 보시게 되면 단일 계좌 거래량 상위 종목으로 투자주의 종목 지정 우려가 공시가 났습니다. 이때 33만 주가 지금 소위 외국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세력이 진입을 했어요. 하지만 전체 금액으로 놓고 보면 33만 주가 10억이 되지 않아요. 8억 규모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10억도 안 되는 금액 갖고 지금 이렇게 뿜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스펙주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이후에 또 JP모건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33만 주 또 들어왔어요. 근데 JP모건이라고 뭐 해외 글로벌 IB라 그래서 뭔가 엄청난 정보를 갖고 진입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단지 그냥 단타 치러 들어온 겁니다. 게다가 금액도 얼마 안 들고 왔어요. 11억 원 들고 온 것이고요. 이거 JP모건은 사실 단타 플레이를 예전에 좀 해봐서 재미를 좀 봤는데 이후에도 심심치 않게 지금 스펙 시장을 들락날락 거리고 있습니다. 뭐 엄청난 정보가 있어서 들어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과가 그렇게 뚜렷하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 JP모건의 스펙 단타 성과가요. 이게 지금 최초 진입 당시 2,647원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당일에 약 10만 주 정도는 2,678원에 팔았어요. 뭐 초단타를 친 거죠. 당일 뭐 10만 주 정도 팔았죠. 뭐 총 3억 정도 매도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약 3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한 1% 정도 먹은 것이죠. 뭐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뭐 JP모건 이렇게 하고 며칠 뒤에 또 더 팔았습니다. 예, 지분 더 팔았어요. 뭐 처분 단가 보시면 수익률이 더 낮아졌던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지금 단타로 별 재미가 없는 겁니다. 뭐 이후에는 단일 계좌 거래량 상위 종목으로 또 지정이 됐어요. 소위 이제 개인이죠. 13만 2천 주 순매수 하면서 뭐 금액으로 보면 약 4억 원 수준입니다. 계속 제가 동일한 패턴으로 말씀드리죠. 얼마 되지 않는 금액으로 지금 주가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지금 단일 계좌 거래량 상위 종목 지정 이 지금 공시는 이후에도 몇 번 더 이렇게 공시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주가는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결국에는 12월 14일 지금 보시게 되면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뭐 시장에선 아랑곳하지 않죠. 뭐 12월 14일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지만 소위 세력의 딱지가 붙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이후에도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12월 14일 이때죠. 이때 지정이 되고 조금 흘러내리다가 다시 또 이렇게 뿜었죠. 이렇게 뿜은 이후에 또 보시게 되면 매매거래 정지 예고가 뜹니다. 뜨고 주가가 조금 방어하고 하면서
결국 12월 19일 내일 또 매매 거래 정지가 될 거다라고 이제 공시가 뜨면서 뭐 시장을 마치 조롱하듯이 주가를 좀 들고 흔드는 모습이고요. 제가 이 영상을 찍고 글을 쓰고 있는 가운데 주가가 지금 갑자기 빠졌어요. 오전까지만 해도 5,300원 정도 수준까지 올랐는데 지금 약 20% 정도 빠졌죠. 지금 결국에는 저는 스펙주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합병 상장 전까지 합병 상장입니다. 이걸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합병 승인이 나거나 합병 승인이 나서 거래 재개가 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펙주는 원체 거래 규모가 적기 때문에 세력들이 여러 가지 스토리를 끌어내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장 참여자들도 사실 뭐 유통, 뭐 보호예수 물량을 갖고 자꾸 언급을 하지만 직접 연관성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경우에는 세부적인 공시를 살펴보면서 대응하기도 조금 어려운 좀 면이 있죠. 그래서 사실 세력들이 이제 스펙주 갖고 장난을 많이 치는데 그러니까 세력들의 이제 흐름을 등에 업고 눈치 싸움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면 뭐 이렇게 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만 이게 초단타라든지 뭐 단타 트레이딩의 영역에 자신이 없고 마치 어떤 이 기업이 뭐 엄청난 기업과 뭐 펀더멘털을 근거해서 합병에 성공한 것 같은 그런 기업 가치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저는 이게 예전부터 유사 기업들의 밸류 비교를 통해서 이미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직접 경쟁 구도에 있는 기업들과의 가치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사실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투자 주의 종목이란 단타 트레이딩 목적으로 세력들과 기싸움을 하려는 분들이 아니라면 이런 식의 스펙주 투자 패턴은 조금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와중에 결국 뭐 하한가까지 이렇게 좀 조정이 됐는데요. 이렇게 올라온 국면 자체가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의 영상이고요. 어찌됐든 앞으로도 저는 스펙주 투자를 약간 보수적인 관점에서 또 안정적인 투자의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처럼 이렇게 세력들의 이제 움직임에 좀 놀아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좀 갖고 있고, 뭐 기업의 이제 펀더멘털 기업 가치를 중심으로 저는 살펴보고 대응을 한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뭐 이와 동참해서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제 영상을 한번 좀 계속 팔로우하면서 함께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